그냥 모든 걸 잡다하게 다 긁어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랑 잘 생각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아이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온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택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콩나물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머리 키우는 대화법 책을 보시고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남자 선생님이랑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좀 뻘쭘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전에 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끝냈어요. 잘 끝냈는데 마침 이제 그날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시간을 좀 비워놨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제 출판사 관계자분을 잠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자녀교육서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그 출판사 편집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들이 그 많은 일을 해요? 제가 요즘에 문해력 책을 편집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막 써있는데 보니까 이게 평범한 엄마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요즘 엄마들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녀교육서를 편집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 나는 어땠지? 요즘 엄마들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을 또 했죠. 태교 책도 봤었고, 임신 육아 책도 봤었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삐뽀삐뽀 119 이 책도 사서 봤었고, 그 다음에 수유 관련, 수유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책, 그 다음 수면교육, 이유식, 감정 코칭, 애착 육아, 정서지능, 정말 5만 류의 책을 다 봤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EBS에서 부모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제 평일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기를 재우고 나면은 시간이 딱 그 시간대쯤 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프로그램 편성이 되는지. 근데 이 프로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5만 전문가분들이 다 나오시거든요. 뭐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나오시고 아니면 놀이치료라던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거기 보면은 막 애착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도 막 나오고 막 너무 우리 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너무 걱정스럽고. 그리고 뭐 너무 특별한 아이들 막 이렇게 너무 특별해서 엄마가 케어가 좀 힘든 아이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애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클까? 얘를 좀 정말 잘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지도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도자는 사실 아이들의 그 우는 소리나 이런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트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딱 그 길을 제시해주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도자인지 부모인지 갈피를 못 잡고 막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고 이런 적도 있었고 학생들을 보면서 내 아이는 정말 되게 특별하게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오늘 내일 사이의 갈등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제 사교육 시장의 종사자가 거의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대학원 석박사가 이제 매년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은 나이가 있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나, 대기업 임원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출산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
엄마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지면서 그래도 나 정도는 애가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래도 나보단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 얘는 조금 편안하고 뭔가 자연과 가깝게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저 한 명인데도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이라고.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죠. 뭐, 지방으로 아예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학군지로 이사를 가셔서 내가 반드시 이 트랙을 태워서 이렇게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결국 나를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부모 60분, 이런 EBS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시중에 나온 책들,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더 많아졌잖아요. 특히 유튜브. 책도 당연히 많아졌고, 인스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보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가능성이 훨씬 크고, 뭐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요 시기 엄마들, 아이들. 요때 이제 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전문가분들은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책을 쓰시지만, 그거를 보는 이제 엄마들은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책들과 영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저 때보다도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다 여러분은 일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또 이제 다른 엄마들과의 어떤 그 사회 활동 속에서 또 나를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피를 잡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내 아이라는 거예요. 100번을 말해도 이 중요성이 줄어들진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모 교육에 관련 책이라던가 영상을 보고 말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그거 해보고 싶으니까는 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아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꽃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벚나무한테서 벚꽃 나오지 벚나무한테서 히아신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가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경제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어떤 문화적인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취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취향, 경제력인 거, 집안의 문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누가 이렇게 말했대, 그거 하나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거 정말 잠깐이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우리 집이 편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거기서 출발하시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하고 사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사교육 기관이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찾으면 다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찾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남들이 좋다는 거를 백날 알려주면 뭐예요? 나랑 안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학원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던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언어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뭐라도 같이 도움을 청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국말 한다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옆집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저 사람이 한국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언어의 사용법이 나와 다르다는 거는
둘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고, 둘의 교육관이 다르다는 거고, 두 사람의 취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랑 취향에 맞는 사람들 찾으려고 여러분 인스타도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잡다하게 다 긁어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랑 잘 생각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선배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잘해서 나와 내 아이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분명히 곳곳에 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온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택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부터 잘 아셔야 된다.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시작은 자녀교육서를 출판하는 편집자의 말에서 요즘 엄마들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결국 그 각각의 엄마들은 각각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나중에 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니 너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도 이제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